사람은 왜 꿈을 꿀까? 왜 인생의 3분의 1씩이나 잠을 잠에 보내도록 만들어졌을까? 도무지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지 않은 신비롭고 이상한 장면들. 자꾸만 꿈에 나오는 그 사람, 분명히 가본 적 없는 장소들. 어젯밤 꿈속에서 그토록 생생했던 일들이 정말 내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할까? 나는 누구나 한 번쯤 스치듯 가져봤을 질문 더미를 애착 인형처럼 끌어안고 지냈다. 인류는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한 덕분에 놀랍도록 많은 것을 알아냈으나 그것에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속 시원히 긁어낼 만큼 충분한 양일 리 없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호기심은 집요해지고 물음은 복잡해지며 대답은 간결하게 삶을 관통하길 바라게 될 뿐이다. 특히나 나의 경우 잠과 꿈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나는 궁리해봐야 도무지 알 수 없는 어제와 오늘 사이의 그 신비로운 틈새를 기분 좋은 상상으로 채워넣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리고 점점 이 상상이 현실과 사랑스럽게 밀착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상점과 마을, 그리고 잠든 이들을 사로잡는 흥미로운 장소들, 잠이 솔솔 오도록 도와주는 주전부리를 파는 푸드트럭, 옷을 훌렁훌렁 벗고 자는 손님들에게 정신없이 가운을 입혀주는 투덜이 녹틸루카들, 후미진 골목 끝에서 악몽을 만드는 막심의 제작소, 만년설산의 오두막에서 일하며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베일에 쌓인 꿈 제작자, 태몽을 만드는 아가넵 코코, 하늘을 나는 꿈을 만드는 레프라운 요정의 작업실까지. 그 중에서도 잠든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곳,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달라구트의 꿈백화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이 이야기가 일상을 조금이나마 풍요롭게 밝혀 매일의 숙면과 좋은 꿈을 꾸는데 작은 보탬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일 것이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시간의 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느긋하게 점심을 먹던 시간의 신은 문득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의 신은 자신의 세 제자를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셋째 제자여, 늘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너에게 묻겠다. 시간을 세수로 나누어 다스린다면 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중 어느 조각을 가져가겠느냐? 시간의 신이 묻자 셋째는 잠시 고민하더니 첫째와 둘째가 선택하고 남은 것을 가져가겠노라 말했습니다. 지켜보던 당돌한 첫째는 기회를 놓칠세라 자신이 미래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를 다스리기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간의 신은 첫째에게 미래를 건네주었고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도 조심스럽게 자신이 과거를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제자는 지나간 기억들과 함께라면 아쉬움도 허무함도 없이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신은 둘째에게 과거를 건네주며 무엇이든 오래 추억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이제 시간의 신은 과거와 미래에 비해 턱없이 작고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손에 쥐고 셋째에게 물었습니다. 찰나의 현재를 잘 다스려 주겠느냐? 그러자 셋째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시간의 신은 의아해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가르침을 받는 동안 어떤 시간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냐? 스승이 다소 실망한 투로 묻자 그제야 셋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사랑한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이 굳이 잠들었던 시간까지 포함하여 떠올리지 않고 거창한 미래를 기약하는 사람이 잠들 시간을 고대하지 않으며 하물며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가 깊이 잠들어 있음을 채 깨닫지 못하는데 부족한 제가 어찌 이 딱한 시간을 다스려 보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은 첫째 제자는 내심 그를 비웃었고 둘째 제자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들은 잠든 시간을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의 신은 기꺼이 셋째 제자에게 잠든 시간을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시간에서 잠들었던 시간과 잠들 시간을 조각내어 셋째에게 주어도 되겠느냐? 신이 묻자 첫째와 둘째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가 미래만 생각하느라 몽땅 잊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그 양이 어찌나 많았든지 그들이 사는 땅에 안개처럼 켜켜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안개 속에서 친구와 가족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사라지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 미래를 꿈꿔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는커녕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 쪽 상황도 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좋았던 기억에만 갇혀 세월의 흐름과 예정된 이별, 그리고 서로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음 여린 그들의 눈물이 쉴 새 없이 땅 밑으로 흘려 커다란 동굴을 만들어냈고 심약한 그들은 동굴 속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간의 신은 모두가 잠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가 달빛을 등지고 그들의 침실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시간의 신은 날카로운 현재의 조각을 품에서 꺼내 단단히 쥐고 잠든 그들의 머리맡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댕강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세 번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그들의 그림자가 대신 깨어 있도록 해주어라.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도 생각하고 느끼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림자가 밤새 대신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은 둘째처럼 연약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첫째처럼 경솔한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이튿날 아침이면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름이라도 붙여주십시오. 기적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허상입니까? 꿈이라고 부르거라. 그들은 이제 너로 하여금 매일 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남자가 사는 비스듬한 골목길 1층은 조금만 더 지대가 낮았으면 반지하라고 불러도 될 법한 곳이었다. 차라리 아예 반지하였다면 월세라도 5만 원 정도 저렴했을 것이다. 바깥은 전화하며 걷는 사람의 목소리, 지하철 시간에 맞춰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발소리로 금요일다운 활기를 띠고 있었다. 남자의 마음은 창밖의 사람들을 보니 속수무책으로 어지러워졌다. 남자는 가수가 되고 싶었다. 살면서 다른 꿈은 가져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 들어갔던 작은 기획사에서의 데뷔가 무산되고 그 사이 시간은 흘러 20대 중반을 지나 29살이 됐다. 올해 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SNS에 틈틈이 올린 노래 영상 중 하나가 반짝 주목을 받았었다. 그리고 꽤 규모 있는 기획사에서 오디션 제안도 받았다. 그러나 오디션 후 돌아온 대답은 그를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려 놓았다. 생각보다 색깔이 희미하네요. 그러지 말고 자작곡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오디션은 그때 다시 보도록 하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는 멜로디 라인을 바꿔가며 목이 따갑게 마를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 오디션 날까지 노래를 완성하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부족했다. 딱 귀에 꽂히는 멜로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나올 것도 같았다.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을 반복하다가 동이 터버린 것이다. 눈꺼풀이 뻐근하고 설상가상 배도 고팠다.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걸어서 5분 거리에 편의점 하나 있긴 했지만 그는 출근 시간대에 편의점을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들 출근하는 시간에 혼자서 퀭한 눈으로 그들 사이를 거슬러 편의점을 가는 길이 싫었다. 남자는 선택해야 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를 그는 나이에 맞는 평범한 삶을 포기했다. 하지만 가수가 되리라는 목표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미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자신의 일부였다. 남자는 계속해서 그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애썼다. 마음이 답답해진 그는 자그 프로그램을 전부 닫아버렸다. 그리고 검색 포트를 켜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쳐서 넣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꿈은 있는데 재능은 없을 때, 비슷한 질문은 많았지만 원하는 대답은 없었다. 남자는 다시 인터넷 검색창을 열어 영감, 인스피레이션 따위를 검색했다. 마치 그러면 영감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영감,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 남자가 그토록 바랐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이었다. 남자는 쏟아지는 졸음을 물리치려고 애쓰며 스크롤을 내렸다. 글자에 집중하려고 하면 할수록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이내 남자의 시선이 어느 웹페이지에 고정됐다. 꿈에서 영감을 얻은 천재들. 폴 맥카트니와 비틀즈의 자서전에 따르면 맥카트니는 꿈속에서 Yesterday를 작곡했다고 한다. 깨자마자 후다닥 피아노로 가서는 잊기 전에 그 음들을 연주했다. 그렇게 Yesterday와 같은 불후의 명곡이 폴 맥카트니의 꿈속에서 완성되었다.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남자는 컴퓨터 책상 앞에 엎드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잠드는 순간까지 후렴구의 멜로디만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멜로디가 그의 머릿속을 꽉 채웠고 남자는 수많은 음표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채 잠이 들었다. 그런 꿈은 없어요, 손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한테도 영감을 얻는 꿈을 주세요. 전 정말 그 꿈이 필요해요. 초췌한 행색의 청년은 애원했다. 비틀즈의 이야기를 보고 왔다니까요. 꿈에서 영감을 얻었다던데 저한테는 그런 꿈을 파실 수는 없는 건가요? 값이 비싸서 그런가요? 그런 꿈은 없어요. 저는 평생을 꿈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꿈은 없어요. 폴 맥카트니요? 물론 그런 손님이 왔다 가셨을 수도 있겠죠. 기억은 안 나지만요. 사실 손님들이랑 별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어느 가게를 가셔도 그런 꿈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손님, 잠을 안 잔 지가 몇 시간째죠? 그러자 그들 모두 한숨을 푹 쉬더니 단호하게 입을 모아 말했다. 당신은 잠부터 푹 자야 해요. 마침 외근을 나갔던 달러구트가 외투를 벗으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페니가 자초지정을 설명하자 달러구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손님의 안색을 살폈다. 손님은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 달러구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자 다시 한 줄기 희망을 기대하는 표정이었다. 달러구트는 그런 남자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다. 이게 바로 영감을 주는 건가요? 남자가 신나서 물었다. 글쎄요, 때에 따라서는요.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었다. 그리고 누가 훔쳐갈세라 달러구트가 쥐어준 물건이든 주먹을 꼭 쥐고 가게를 나섰다. 남자는 자신이 너무 깊이 잠든 바람에 어느새 오후 늦은 시각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불편한 자세로 엎드려 자느라 목이 뻐근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아주 개운했다. 그리고 어지럽게 떠오르던 멜로디들이 갑자기 차분히 정리되어 머릿속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자는 이 멜로디가 어디서 온 건지도 알 수 없었지만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남자는 멜로디의 빈틈을 채워나가며 곡을 완성했다. 머릿속에 어느 구획을 비집고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남자가 찾던 바로 그 멜로디였다. 남자가 다시 가게에 들러 달러구트를 찾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다. 관계자들 반응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에 썩 들고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진짜 꿈이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풀리던 일이 풀리는 걸 보니까요.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손님,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 없습니다. 본인한테 감사하는 편이 나을 거예요. 그건 그냥 숙면 캔디였거든요. 잠을 잘 자게 해주는. 달러구트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사탕을 몇 개 더 꺼내들고 손바닥을 펴 보였다. 영감이라는 말은 참 편리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대단한 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결국 고민의 시간이 차이를 만드는 거랍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하는지 하지 않는지. 결국 그 차이죠. 손님은 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했을 뿐이에요. 올해의 마지막 날, 올해의 꿈 시상식을 시청하기 위해 가게의 직원들은 상점 문을 닫아두고 1층 로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올해 최고의 꿈, 영예의 그랑프리는 화면 속의 사회자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때를 기다렸다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카메라를 보며 힘껏 외쳤다. 객석에 있던 킥슬럼버는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는 야스누즈 오토라와 진한 포옹을 한 뒤 무대 위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 장내는 삽시간에 조용해졌다. 까무잡잡한 건강한 피부, 짙은 눈썹과 강인해 보이는 턱선, 칠흑같이 새까만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무릎 아랫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난 사람이었다. 저에게 또 이런 영광의 순간이 찾아왔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슬럼버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약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작은 떨림 따위는 그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가려 신경 쓰이지 않았다. 진부한 수상 소감은 그동안 많이 한 것 같으니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전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자유스럽습니다. 슬럼버가 반대쪽 목발을 들어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가리켰다. 어린 저는 자유의 불완전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꿈에서는 걷고 뛰고 날 수도 있는 저는 꿈에서 깨어나면 그러지 못합니다. 정도와 형태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생명은 제한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그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대화하듯 말을 건넸다. 여러분을 가둬두는 것이 공간이든 시간이든 저와 같은 신체적 결함이든 부디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만 사는 동안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기분이 드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올해 제가 바로 그랬죠. 저는 이번 꿈을 완성하기 위해 1000번, 10,000번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를 보지 않고 절벽을 딛고 날아오르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 독수리가 되어 훨훨 날아오르는 꿈을 완성할 수 있었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길 기원합니다.